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총선이 88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천 시계가 여야 모두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제 16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자, 앞으로 뭐 원서 접수 뭐 이런 이제 공천 일정 등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고, 그러면서 벌써 뭐 공정한 공천 뭐 친명 비명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이 공천 관련한 취재들을 굉장히 많이 한 세대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지금 얘기하는 여야 물론이죠. 얘기하는 뭐 공정한 공천, 뭐 이기는 공천 어쩌고는 사실 다 그냥 프로파간다성입니다. 선전성이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야 모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 인물, 인재 영입 뭐 이런 걸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 총선 결과를 보면 이게 과연 이기는 공천이야? 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기려고 하는 공천이야? 이런 경우가 타반이었죠. 2016년에 이른바 유승민 찍어내기를 위한 온갖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시도, 그게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일당을 그해 1월만 해도 180석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총선 결과는 일당을 내줬죠. 한 석 차이지만 일당을 내줬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여당이 일당을 내준 게 그때가 아주 드문 케이스다. 물론 뭐 DJ 때 뭐 한나라당이 일당을 했지만, 여튼 그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년 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지금 현재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합니다. 거기다 뭐 제3지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3지대가 그러면 하나로 뭉칠 것이냐? 저는 과거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그거 뭉칠 거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가운데, 자, 그럼 공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공천은 상당히 교통정리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뭐 상당히 벌써 조정을 해놨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조정식 사무총장 중심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총선 적격 뭐 부적격 판정 그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출발선을 달리하는 겁니다. 친명은 여기서 출발하고 비명은 아예 출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저 뒷부분에서 출발하도록 하든가, 이미 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다. 왜냐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 뭐 공천 작업을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경험으로, 과거 공천 취재의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면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또 끊임없이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해보면 이미 중요 포스트는 상당한 정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야 모두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 작업을 그럼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 여기는 언제 하고 저기는 언제 하고 거기는 누구로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여권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좀 조기에 확정하겠다. 1월 말 2월 초. 그러니까 16일에 이제 로드맵을 대충 발표하고 그러면 그로부터 한 열흘쯤 뒤부터 이제 공천 작업이 수도권은 시작이 되는 거고, 영남권은 좀 늦추겠다. 2월 말 3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면은 총선 한 달 전입니다. 그때까지도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이준석 신당 견제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과 이제 제3지대의 빅텐트, 뭐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관련 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준석 신당은 그 영입 인사가 주로 영남권이 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할 거라는 거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있는 주진우 전 비서관, 뭐 국민의힘의 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뭐 얼마 전까지 동아일보 기자였던 사람, 얼마 전까지 동아일보 편집국장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대거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자리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락이죠, 공천 탈락. 그럴 경우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 그 이삭줍기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하면 그 사람들 뭐 하고 이제 만약에 이낙연 신당까지 합친다면 그러면 잘하면 총선 전에 제가 기호 3번 얘기를 했었죠. 3번뿐만 아니고 잘하면 총선 전에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내교섭단체가 왜 중요하냐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중요하죠. 원내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 또는 그 민주당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탈락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20명이 넘는다. 당장 원칙과 상식은 3명 확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월에 가서 20명이 넘는다. 이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로서 국민의힘, 민주당, 그 다음에 제3당, 이렇게 해서 제3당의 국고보조금 몫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준석 신당은 그런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남권, 어차피 국민의힘은 수도권 물갈이는 그렇게 심하게 못합니다. 수도권은 워낙 박빙의 차이기 때문에 영남권일 텐데, 그래서 이준석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남권에 대한 공천을 최대한 늦추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추수가 늦어지면 이삭줍기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늦어지면 이삭줍기도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지금 다음 주쯤에 이른바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 영남권 뭐 곳곳에 공천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차질이 빚어지고 이러죠.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조기에 해버리면 대거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용으로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당장 영남권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반 이준석 멤버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출마하죠. 반 이준석 멤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윤석열에 속았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으로 투항을 했습니다. 이 사람 물론 현역 의원 아닙니다. 전직 의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수원병, 팔달구에 있는 수원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박문규 장관으로 공천을 할 것처럼 보이니까 탈당을 한 겁니다. 탈당해서 자기가 그토록 매번 비난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당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난했으면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매일 비난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만드는 당으로 간다. 이게 정치의 현실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이삭줍기입니다. 영남권은 아니지만. 근데 영남권에서 이런 일들이 속속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영남권 공천을 늦춘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뭐 이걸 염두에 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죠. 자, 그런데 민주당 뭐 국회 압도적 다수니까 이 재표결 날짜가 법에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늦춘다. 그거는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것을 기다린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란표가 나오냐? 공천에서 탈락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됐는데 기분도 나쁘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버리자 이러는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지금 재표결 날짜를 계속 늦추는 거죠. 그거 국민의힘에서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현역 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천 시기 영남권 물갈이 뭐 대폭 안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걸 좀 늦추자. 이런 게임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었죠. 이 여권이 뭐 컷오프 돼서 그 사람들이 반란표 뿐만 아니고 그럼 야권은 안 하나요? 민주당은?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컷오프 대상 또는 감점 대상 30% 감점 며칠 전에 그 명단이 쫙 돌았다고 했죠. 민주당에서 뭐 전면적으로 부인했지만 그런 사람들 30% 감점을 하면요 그럼 뭐 경선 하나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그 시기를 계속 늦추고 그러다 보면 재표결 자칫 잘못하면 재표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늦추고 하다 보면 무산될 수도 있고 만약에 늦추다가 3월 초쯤에 한다. 재표결 한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글쎄 뭐 반란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반란표는 또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재표결에서 가결이 된다. 3분의 2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가결이 된다. 그러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크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3월 초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해보시죠. 이 특검 준비 기간이 대략 한 20일 넘습니다. 구성하고 특검 준비하고 뭐 해서 그러면은 3월 말쯤 될 거고 총선은 4월 10일입니다. 결국 총선 후 특검 이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최대한 늦추고 반란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란표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면 영남권 물갈이가 폭이 커지는 그런 영남권 공천을 미루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남권의 공천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흐름상 맞다. 그리고 여권으로서는 누수 이준석 신당으로 좀 넘어가는 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 반란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책이죠. 그런 거로서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건 한번 앞으로 공천 일정을 한번 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